제가 소아 내분비 세부 전문의가 된 이유는 먼저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고 어떤 일을 하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일을 항상 고민하면서 지내왔다가 중고등학교를 되면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서 일을 하다 보니 소아청소년과 내에도 여러 가지 분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각각 분과들이 다 매력이 있었지만 성장, 성조숙증, 비만을 주로 진료하는 소아 내분비 분과는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꾸준히 관리해주는 그런 매력적인 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임상 강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저의 진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클 수 있는 것보다 키가 더 큰다든지 체중 관리를 통한다든지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제가 평생 동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소아내분비 세부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성장 호르몬 처방을 받기 전에 이 약이 얼마나 오래된 거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1981년도에 그 이전에는 사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추출하다 보니 추출하는 방법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1981년에 미국의 제네테크 회사에서 이제 성장 호르몬을 유전자 제조합으로 합성을 해냈고 1985년부터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시작으로 여러 질환에서 사용에 적응증을 획득하면서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신장의 기준이란 아이들이 같은 성별, 같은 만 나이인 아이들 기준으로 100명 중에 3등 미만으로 키가 작은 경우를 저신장이라고 하고요. 저신장의 원인으로는 남녀 모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여아 같은 경우에는 터너증과 같은 흔하지 않은 유전 질환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저신장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소아내분비 세부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소아내분비 분과에서는 성장, 성조숙증, 비만, 그리고 그 외에 갑상선 당뇨 질환도 보지만 이 성장, 성조숙증, 비만 질환이 메인이거든요. 이 세 가지 질환은 결국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크는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키가 본인이 클 수 있는 유전적인 키에 비해서 키 손해를 보는 질환인데요. 이거를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소아내분비 교과서에 따르면 성조숙증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가 될 경우에 여아는 12cm, 남자는 20cm 정도의 키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조숙증이 확진이 된다면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죠. 성조숙증 치료는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약을 치료하게 되는 거고 성장호르몬 치료는 성장호르몬을 목체 내에 더 주입을 해서 동일한 기간 동안 키가 더 클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성조숙증 치료를 할 때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성장호르몬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성조숙증 치료를 할 때 성장호르몬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교과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되는 성인 키가 매우 작은 경우입니다. 성조숙증 치료를 통해서 키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예측되는 키 자체가 너무 작은 경우에 그 키 이득으로도 최종 성인 키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성장호르몬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성조숙증 치료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키 성장 속도가 기존에 비해 치료 전보다 저해가 되는데 그 저해되는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도 성장호르몬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키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와 상의하에 성장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성조숙증 치료만 했을 때랑 성장호르몬 치료를 병행했을 때 어느 정도 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 논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종합해보면 약 2년 이상의 치료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3-4cm 이상의 키 이득을 성조숙증 치료 단독 치료할 때보다 얻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장, 성조숙증, 비만은 다 관련이 있거든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특히 비만 같은 경우는 성조숙증의 악화 요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외부 활동을 안 하다 보니 체중 증가가 많아졌고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비만 환자가 많아졌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성조숙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되었고 저희 소아내분비 클리닉에 방문해 주시는 그 환자들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더더욱이 요새 최근에 관심도가 매우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기간이 큰 역할을 했다 보고 있습니다.
권고되는 적정 수면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나이가 커갈수록 적정 수면 시간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 같은 경우는 18시간, 2세 아이 같은 경우는 13시간, 10살 아이 경우 10시간, 사춘기 같은 경우는 8에서 9시간 정도로 적정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데요. 성장 호르몬 분비라는 측면에서 있을 때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적절한 수면이거든요. 적절한 수면이란 가장 좋은 건 깊이 잠드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얕고 긴 시간을 자는 아이랑 아주 깊지만 조금 그보다 적게 자는 아이들을 비교를 했을 때 후자가 성장 호르몬 분비라는 차원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수면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수면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고 아이가 피곤한 상태에서 규칙적인 시간에 푹 잠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운동도 적절한 운동이란 어떤 거냐? 성장 호르몬 분비를 생리적으로 자극하는 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바로 운동인데요. 운동은 고강도 운동, 중등도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심장 박동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 고강도, 중등도로 나누게 됩니다. 고강도 운동의 예로는 뛰는 것, 중등도 운동은 빠르게 걷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의 경우 30분, 중등도 운동의 경우 60분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운동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여러 논문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낮 시간에 중등도 또는 고강도의 운동을 적정한 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규칙적인 시간에 푹 자는 그런 수면을 유도해 줄 수 있다면 아이가 성장 호르몬 분비라는 차원에서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매우 권고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제가 한 가지 떠올렸던 문장이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장이 저한테는 매우 큰 의미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저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문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그리고 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 문장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